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주제가 생성형 AI 영상의 미학과 비주얼 스토리 탐색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버트 제틀의 영상미학 5차원 하고요. 브루스 블록의 비주얼 스토리 6가지 요소 등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미학을 좀 탐색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달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거나 시각을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면서 기존의 영상 문법과 영상 미학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 원리가 과연 적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생성형 AI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형태의 영상을 표현하는 구조가 있지 않는가 또는 미학적인 규범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면 실제 그 코바라 그래서 방송 영상 장비 전시회가 5월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레거시 미디어에 해당되는 지상파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과연 현황이 어떤지 제가 자료로 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은 1인 AI 영상 제작의 그 프로세스, 워크 플로어는 실제로 기획이라던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또는 편집을 해서 완성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기존의 디지털 제작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반면에 그 에이젠틱이라 해가지고 이제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보니까 기획 단계 또한 프로젝트 기획이어야 했고요. 자료 조사나 이러한 것들이 내용을 구성하는 AI 툴들이 있었고요. 또 내레이션을 형성해주는 툴들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막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BGM이라 그래서 음향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AI 기반의 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 또한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러한 AI가 만든 EBS의 단편 그 문학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이 영상들이 그냥 자동화 AI가 만들어낸 영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 문법이나 영상 구도, 영상 앵글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던가 또는 그 머지 아이 뷰라던가 또는 이렇게 그 클로즈업 샷이라던가 또 영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풀샷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EBS 같은 경우 이거 그 유튜브로 된 건데요. 이것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EBS에서는 AI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고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그 AI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을 촬영과 기획에 의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이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 국부론이라는 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동 생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작이 돼버리는 현실입니다. 실제 EBS에서 이 다큐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사실 최근
많이 안 읽었는데 영상으로 나마 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그 책, 책, 책을 넘어선 이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더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다큐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요. KB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AI 버추얼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데요. 심지어 여기 보시는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각도라던가 앵글이라든가 샷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조절하면서 제작되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 문화 연구 영역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는 영역에서의 미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허버트 제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의 원리와 방법으로 기존의 디지털 미학에 대해서 5가지 차원이라고 이렇게 그 책을 냈는데요. 기존의 영상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1차원에 해당되는 빛이나 색, 그리고 2차원에 해당되는 평면 구조, 그러니까 어,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2D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3D 구조는 입체감을, 그래서 X축과 Y축에 점 하나를 찍으면 Z축이 되는데요. 그 Z축에 해당되는 입체감, 공간을 주는 3D 공간을 3차원이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나 동작을 현실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과거를 요즘으로 또는 현재, 미래를 이렇게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동작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을 보고 있지만 영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제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작으로 멀리 있는 호주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를 바로바로 동작으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편집으로 해결해주는 그 4차원 공간을 4차원 영역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상을 부과해주는 이 음악 또는 대사 이런 것들을 5차원 영역해서 음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정리가 된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상 제작의 미학 그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 그 기반 원리는요, 사람들의 인지적인 것 또는 감성적인 이 반응을 고려한 시청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을 제작하는 그 현장의 조건, 그러니까 실제 촬영을 하거나 조명을 하거나 편집하거나 한 이러한 실제 제작 현장의 조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의 기준을 두고 이 영상 제작의 미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작은 이제 기술 장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적인 요소를 고려한 형태의 미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색과 빛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여야 영상이 그 구동이 되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그래서 빛에 해당되는 것은 조명이었고요. 색에 해당되는 것은 색채 감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색 온도라던가 조명,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2차원은 화면 구도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그 정보를 구조화하는, 그래서 설득력을 위해서 그 영상 화면이, 화면 구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안정적인 프레이밍을 위한 화면 구도,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벡터 이런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은 공간을 표현해야 돼서 그 입체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4차원은 역시 편집을 통해서 하나의 서사를 조절해 나가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차원은 문자적인 음향으로 자막을, 그리고 대사라던가 또는 BGM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차원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생성형 AI가 만든 이것도 이런 영상에도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이 되는가를 좀 궁금해 했었는데요. 보니까 기존의 미학과 달리 생성형 AI의 영상 미학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연산적 미학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 영상 미학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화된 미학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된 미학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확률 중에 가장 미학적인 또는 영상을 생성할 때 바이브 코딩과 프롬프트에 의한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미학 그리고 기존의 모델이나 파라미터의 수치에 의해서 입력되는 그래서 조정되는 하나의 어, 연산적인 구성에 의한 그런 미학이라는 그런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패턴을 생성을 한다던가 또는 그 수치가 나타내는 연산적인 미학이라던가 또는 내용들이 비현실적인 또는 초현실적인 이런 미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모든 것들이 뭐 제작 기간이라는 게 워크플로어라는 게 있는데 이 워크플로어를 생략한 자동 미학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미학과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타내는 영상의 미학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감각이나 해석이라는 이런 예술적인 철학적인 미학이었다면 생성형 AI의 미학은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형태의 어떤 확률에 기반하고 자동화된 그런 미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터를 넣기 때문에 또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감성적으로 해석한 인간의 어떤 해석과 그리고 데이터가 기반해서 최적화하여 만들어내는 어떤 영상이 결합된 형태, 즉 하이브리드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미학은 알고리즘,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제작을 지원하는 툴이라던가 또 실제 콘텐츠를 누가 생성해내는가, 그 생성해내는 주체의 역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스토리를 그 6가지 요소로 분석을 했던, 브루스 블룩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그 제작을 했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에서 그 강의도 하면서 후학을 길러낸 그런 분인데요. 현장에서 적용했던 이론과 실제 이제 이런 것을 아카데믹하게 비주얼 스토리라는 책으로 이론화했는데요. 6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블록 같은 경우는 화면의 깊이나 거리 배치, 그러니까 영상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상의 줌이라던가 틸트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영상 기법,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구성해내는 화면, 이것을 공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설득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선과 모양이라고 해서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어가는 방향이면은 앞부분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와 같은 그런 선과 또는 형체를 나타내는 실루엣을 나타내는 그런 미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색과 조명에 해당되는 그 톤이라던가 색 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주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영상을 이야기시켜주는 하나의 화면 구성의 6가지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영상에는 피사체나 카메라가 빠르게도 또는 느리게도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데
이러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은 다른 그 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영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리듬이 있는데요. 컷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화면을 아주 빠르게도 하고 늦게도 하고 하면서 그 전체적인 영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6가지 구성 요소,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얘기하는 비주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6가지 구성 요소와 허버트 제틀이 얘기하는 영상 미학의 5가지 차원, 이것을 저는 그러면 AI 영상에다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미학의 5가지 차원의 횡축과 어, 그 종축과 또 비주얼 스토리의 6가지 구성 요소의 그 횡축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영상 제작이 그 기존의 디지털 제작과는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그래서 그 달라진 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등등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영상 제작의 개념이 기존에는 이렇게 프로덕트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내는 영상은 이제 제작이나 창조라는 개념과 달리 generative, 즉 생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성형 AI가 바로 generative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작과 창조는 제작, 어, 그러니까 준비, 제작, 유통, 배포 뭐 이런 구성의 워크 플로어였다면 이제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워크 플로어는 툴들에 의해서 이 T는 툴인데요. 이 툴들 미드저니, 제미나이, 위스크, 프리픽, 챗 GPT 이런 것들에 의한 툴이 생성해내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툴들이 나노 바나나, 뭐 플럭스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힉스필드라던가 VO3는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그러니까 구글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호인데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수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링크에서 싱크를 맞춰서 사운드를 입혀주는 그러한 형태로 생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캣컷이나 프리미어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편집을 하기도 하고요. 이 편집의 과정을 생략한 다음에 아예 생성해버리는 그런 워크 플로어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 툴들은 이렇게 많이 AI 서비스 허브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툴들을 가지고서 생성해버리는 영상의 미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좀 그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했는데요. 보시면은 기존의 제작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미장센,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을 몽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장센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편집을 통한 몽따주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작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씬을 갖다가 지금 AI가 만들어낸 이 영상 사례인데요. 이렇게 인서트 컷 없이 바로 씬을 구성해서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어, 자료로 바로 보시겠는데 이 영상도 보시면 그 VO3로 만들어내고 나노 바나나가 편집을 거쳐서 수노의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레드카펫 영상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했고요, 기획을 했어야 했고요, 촬영을 해야 했었고요,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예 제미나이고 드로잉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AI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미나이의 고 드로잉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기에다가 프롬프터에다가 입력한 일이었는데 이 프롬프터도 챗 GPT한테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아름답고 멋진 남자와 여자 배우를 중심으로 한 뭐 뒤에 카메라 샷이 그 배우를 비추는 레드카펫으로 구성해줘. 이렇게 하면서 챗 GPT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고 드로잉에다가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국제 그 영상 그 레드카펫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도 만들었죠. 해서 자막을 입히기 위해서 내레이션과 자막까지 이렇게 구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AI로 자동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훈 배우인데요. 이 기도훈 배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미드저니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그 툴인데요. 그 툴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하단에 있는 이 영상이 템플릿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릿에다가 기도훈 배우의 두 번째는 기도훈 배우의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샷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샷을 넣어서 동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 템플릿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프롬프터를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미드저니에다가 템플릿을 설정을 하고 이 그 기도웅 배우의 이미지를 넣어서 움직임을 주도록 프롬프터를 하고요. 두 개를 합성 움직이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 있는 이 배우가 아니라 기도훈 배우가 이미지연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 사실 움직이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편집의 변화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미학적 특성들이 나왔는데요. 자료를 하나 더 보시자면, 이거는 상명대 학생들이 만든 그 설화의 그 AI 영상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안 삼거리에 능수와의 전설을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능소와 버들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기존의 영상 미학과 기존의 비주얼 스토리의 이야기 구조가 과연 생성형 AI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분석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한 이 미학적 특성을 보면 생성형 AI 영상은 하나의 영상을 생성하는 그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스타일, 이러한 정보를 확률적으로 합성하는 영상이다라는 그 시사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촬영을 하거나 조명 장비 기반의 실사 영상과 달리 데이터 패턴이 학습한 연산적 미학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특히 인간이 촬영하기 불가능한 그런 시각 문법, 초현실 시각 문법과 프롬프터 기반의 서사 문법이 적용된 그런 기존의 서사 문법과는 다른 구조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카메라 워크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특히 영상 미학의 핵심 구도에 해당되는 구도, 색채, 빛, 움직임, 리듬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계적인 경향에 의해서 패턴을 재현하는 그런 미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 모델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툴들이 선호하는 확률적인 이 패턴이 하나의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만든 영상은 그 새로운 영상을 만들지만 패턴이 반복될수록 비슷하게 하나의 관습을 형성하면서 통계적이고 확률적이고, 그러니까 획일화된 패턴으로 미학들이 점점, 그래서 미학의 가장 최고선은 아름다울 미, 최고선은 어, 미학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는 통계적인, 그러니까 획일화로 점점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그럴 우려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소라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 결론이 이렇게 뭐 통계적, 확률적, 연산적 미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미 이 안에는 장면 스토리나 키워드나 앵글 무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넣어도 이제는 획일화된, 그러니까 평준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초경량화된, 그러니까 뭔가 더 인간의 미를 더 추구하는, 더 궁극의 어떤 미를 추구하는 그런 영상 미학이 아니라 경량화된, 그래서 획일화된 좀 평준화된 미학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미학이 이제 생성형 AI의 미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향후에 제작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규칙적인 장면의 내러티브, 그리고 창작의 구조 역시 감독이 의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을 구성하고 촬영하는 이런 창작의 구조였다면, AI는 이제 AI가 제안하는 것을 인간이 검수하고 완성하는 이런 하나의 제작자가 아니라 AI 콘텐츠 마스터가 돼버리는 그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보면 인간 감독은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라던가 시대 정서 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평균적인 미학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기법의 영상 미학이 창작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리를 하자면, 주제는 어, 감독 중심의 감각적인 창작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설계가 될 것이고요. 시간도 촬영과 편집이 연속적으로 가능했다면, 편집을 통해서 이제는 알고리즘 기반의 즉각적인 피드백 형태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그런 미학 구조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하나하나 개별 장면의 현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학이 전체 영상에 대한 미학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리얼리즘이 굉장히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는 형식이나 시각이 통제되어 있는 그런 그 영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표현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성형 AI 제작은 AI와 인간의 공동 제작,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결론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음, 이제 생성형 AI 영상의 미학이나 스토리 이러한 요소가 수용자에게 그러면 감정이나 몰입 또는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